네, 제43차 정책조정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원내 대표님과 정책위원장님, 그다음에 대표단을 함께 회의를 하도록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협조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원식 원내대표 모두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들어오셔서 보시듯이 원내대표실 배경 현수막이 바뀌었습니다. 저희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20대 민주당 2기 원내대표 그리고 집권 여당의 1기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말씀드렸던 5대 키워드를 민생, 민주, 협치, 소통, 현장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배경 현수막을 만들었고요. 협치를 맨 앞에 두고 민생을 중심으로 해서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방법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활짝 열고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하겠다는 뜻으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배경 현수막을 만들었습니다. 하얀 바탕을 크게 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새로운 바탕 위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 문재인 정부,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백지 위에서 잘 건설하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배경 현수막을 만들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어제는 청와대의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어서 보이셨는데, 저희도 그런 취지를 담아서 원내대표단의 민생, 일자리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런 민생과 관련한 입법, 예산, 현장을 꼼꼼히 챙기기 위해서 100일 민생 상황실을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그 민생 상황실장으로 윤관석 의원을 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로드맵은 2월 28일 있을 의원 워크숍 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시험까지 해보이심으로써 일자리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거듭 보여주셨습니다. 일자리는 양을 늘리고 격차는 줄이고 질을 높인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기조를 발표하고 이를 마중물로 삼아서 민간 영역으로 확대하겠다는 정책 방향이 SK 브로드밴드를 포함한 대기업들의 정규직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 등 서서히 일자리 정책 효과가 발휘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상황판 설치를 계기로 속도감 있는 일자리 정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한편으로 일자리 상황판이 보여주기식이 되지 않으려면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동시에 일자리 적폐도 하루빨리 청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기재부에 신속한 추경 편성을 요청했고, 기재부도 6월 말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국회도 추경과 관련된 법안 처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으겠습니다. 더불어 로드맵이나 추경 못지않게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적폐도 있습니다. 당장 6월에 마무리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경영평가에 감점을 주는 기존 평가 방식을 적용하는 적폐를 시급히 폐기해야 합니다. 또한 노동부의 쉬운 해고 지침, 성과 연봉제 강제 도입 등 고용 불안을 야기하는 각종 일자리 방해 지침 폐기를 신속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이처럼 시급히 폐지해야 할 각종 지침부터 발표함으로써 일자리 정부 기조를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정부 조달의 일자리 영향평가를 도입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일자리가 경제성장의 열쇠입니다. 일자리 만들기에 정부가 꼼꼼하게 준비하고 우리 국회가 최선을 다해 협조할 수 있도록 여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어제 24일 최문순 강원지사와 김기현 울산시장이 예방을 했습니다.
원내대표가 된 이후에 여야 광역단체장님들과 첫 만남을 한 셈입니다. 최문순 지사님과의 면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제1국정과제로 삼겠다고 한 만큼 집권 여당이 제대로 챙기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기현 시장님께는 지역 발전에 여야가 없음을 말씀드리고 울산의 현안에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챙기겠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여당뿐 아니라 야당 지방자치단체장들과의 협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역 균형 발전은 민주정부의 수건입니다. 청와대가 지방분권 균형발전 비서관을 신설했고 저희 원내대표단에도 지방분권 부대표를 선임한 것은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역 균형발전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역발전부터 제가 약속한 협치를 이뤄내겠습니다. 어느 당 어느 지역 단체장님들과도 수시로 소통할 테니 언제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을 방문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원내가 앞장서서 지방협치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태년 정책위 의장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예, 정책위 의장 김태년입니다. 오늘 8시 50분에 회의를 시작을 했는데 예정 다른 때보다 10분 정도 당겨져서 회의가 됐습니다. 그건 순전히 저 때문입니다. 한 50일간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국정기획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가 9시 한 40분에 매일 하게 되어서 불가피하게 10분을 당겼는데 혹시 그것 때문에 출근 시간을 빨리 이렇게 출근을 빨리 해야 되는 언론인 여러분이 계셨다고 한다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22일 날 국정기획 자문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이 기구에서 문재인 정부, 우리 더불어민주당 정부의 국정 목표와 비전을 정립하게 될 텐데요. 작은 규모입니다. 예전 인수위에 비하면 작은 규모이지만 신속하게 운영하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명확한 결과물로 국정운영 5년의 청사진을 그려낼 것입니다. 어제부터 22개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우리 민주당이 발표한 대선 공약 201개와 또 정부부처가 내놓은 새 국정과제 그리고 다른 당 공약들을 선별해서 100여 개 국정운영 과제로 재정리하는 작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의 국정운영 패러다임은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사람을 중심에 놓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무너진 민생 경제를 반드시 회생시킬 것입니다. 우리 당에서도 정책위 전문위원 10분과 또 연구원의 민정책연구원의 연구위원 3인이 포함된 전문위원단이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전문위원단 역시 현장의 시각으로 공약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촘촘하게 점검할 것입니다. 시민혁명을 통해 완수된 정권 교체인 만큼 국정기획위 활동 기간은 더 많이 붙고 더 넓게 수용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더불어민주당 역시 실력 있는 국정 운영의 한 축으로서 역할에 모자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제1과제는 바로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 창출이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지고 소비와 투자를 촉진시켜서 또다시 일자리를 증가시키는 선순환 구조가 되어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의 큰 틀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일자리가 바로 성장이고 복지이고 또 국민의 권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청년 백수, 명퇴가장, 빈곤 노인 등 일자리가 없는 국민들이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자리 만들기 추경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 국민의 고단한 삶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하는
새 정부의 다짐과 약속 때문입니다. 이미 새 정부는 국가일자리위원회 설치 구성 작업에 착수했고 또 일자리 상황판도 설치되었습니다. 우리 국회도 이에 발맞추어 일자리 추경으로 일자리 창출에 시동을 걸어야 합니다. 심각한 실업 문제나 경제 상황을 감안한다면 야당 역시 협조할 것이라고 믿고 또 그렇게 기대합니다. 소통과 협치로 국민을 제일 우선시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기에 함께 노력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현안 발언 있겠습니다. 먼저 박홍근 원내 수석 부대표 현안 발언 있겠습니다. 잠시만 마이크. 네, 새 정부 들어서고 나서 연일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청와대가 국회에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 비리 근절을 위한 특별감찰관의 정상화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감찰하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찍어내기로 강제 해체에 당해 8개월째 분석 중인 특별감찰관을 되살리고 정상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의 비리 근절에 대한 단호한 의지와 대통령부터 철저히 법을 준수하겠다는 상식과 정의를 보여준 것입니다. 친인척과 측근에 대한 특별감찰을 스스로 자청한 대통령의 요청을 쌍수를 들어서 환영합니다. 야당도 반대하거나 지연시킬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조속히 야당과 협의하여 최대한 추천을 서두르겠습니다. 적어도 6월 안에는 특별감찰관이 가동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의 눈과 사자의 심장으로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고 친인척과 측근의 비리를 샅샅이 감시하고 근절할 수 있는 포청천 같은 특별감찰관을 추천하겠습니다. 또한 특별감찰관의 눈과 입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실효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보완책이 무엇인지 살펴서 최우선의 입법 과제로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계호 제3정저위원장 현안 발언 있겠습니다. 네, 이계호 의원입니다. 산지 쌀값 동향이 대단히 심각합니다. 여전히 가격이 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5일자 기준으로 해서 산지 쌀값은 80kg 가마당 12만 7,344원입니다. 작년 같은 날짜 그 가격 14만 3,956원보다도 무려 11.5%가 낮은 수준입니다. 또 지금 반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수학기 평균 가격 12만 9,807원보다도 1.9%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 5월 16일 농민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이미 계획이 되었던 물량이라는 이유로 밥쌀용 수입쌀 2만 5천 톤 그리고 현미 4만 톤 이렇게 해서 6만 5천 톤의 공매를 강행을 했습니다. 쌀가루 회복 문제는 새 정부 5년의 농정 승패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에 올해가 쌀값 해결의 골든타임임을 강조를 하시면서 강력한 쌀 생산 조정제 시행을 통해 구조적인 쌀 공급 과잉 문제를 반드시 조기에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밥쌀용 쌀 수입의 지속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쌀 생산 조정제 도입과 재고쌀에 대한 가공 사료용 확대 등 쌀값 회복을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농림식품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한 실천적 협의를 통해서 반드시 산지 쌀값을 조기에 안정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은 박영진 부대표 현안 발언 있겠습니다.
김용진 부대표입니다. 공개적으로 검찰의 수사 촉구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현대차그룹의 제작 결함 은폐 의혹에 대한 국토부의 고발 조치에 대해서 검찰이 즉각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이런 철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이유는 혹여나 검찰이 거대한 성벽 같은 초거대 기업의 위세와 로비에 눌려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할까봐 걱정스러워서 그렇습니다.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5월 16일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에 대한 12개 차종 24만 대 강제 리콜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 사상 최초의 강제 리콜입니다. 게다가 본 의원이 국토부에 제공한 32건의 제보사항 중에 5건에 대해 현대기아차가 안전운행을 침해하는 심각한 제작 결함 사실을 알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아서 자동차관리법 제31조 1항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 그 의혹에 대해서 현대차그룹에 대한 고발을 진행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법무부는 국토부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아서 관련 증거 검토 및 고발인 조사 등을 통해서 혐의 유무를 규명할 예정이라고 현대자동차그룹 리콜 은폐 축소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본 의원실에 알려왔습니다. 그러나 10일 가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는 너무 늦고 초거대 기업의 국민 안전 위협 행위에 대한 의혹 규명을 제대로 하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같은 사양과 관련해서 2015년에 리콜 결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무려 2년 동안 우리 국민의 안전은 팽개친 채로 이를 은폐했다면 엄청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작년 국정감사에서부터 지난 2월 국토부 장관 대정부 질문과 자발적 리콜 봐주기, 의혹 제기 등을 통해서 국토부의 강제 리콜 결정을 끌어내기도 했고 현대자동차 고발까지 끌어내기는 했습니다만 이 사안과 관련해서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 국민들은 우리 국민차라고 할 수 있는 현대자동차에 대한 불신이 대단히 큽니다. 이거는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현대자동차를 위해서도 좋지 못합니다. 검찰이 의혹 없는 공정한 수사를 통해서 현대자동차에 대한 국민 불신을 씻어내는 것은 물론 우리 국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검찰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차가운 도로바닥에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4대강 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16개 보 중에서 6개의 보를 상시 개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물의 수질 오염이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상시 개방을 했는데 사실상 그 외 지역에서도 수질 오염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4대강 사업에 따른 수질 오염이 매우 심각하게 되면서 이 녹조 라떼가 사실상 이 4대강 사업의 대명사처럼 됐습니다. 영농촌의 극심한 가뭄으로 농작물 폐가 속출하고 논바닥이 갈라짐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즉 물 부족 해결, 수질 개선 이 두 가지 목표를 4대강 사업의 목적으로 제시했지만 아무것도 달성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수질 악화만 초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반대에도 그다음에 많은 전문가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인 것에 대한 그 이유와 정책 수립 과정 및 추진에 대해서 반드시 살펴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 과정과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 감사를 정치적 감사, 정치 보복 등으로 주장하는데 이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미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와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들의 압도적인 요구입니다. 지난 선거 기간 중에도 많은 야당도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수질오염, 환경 파괴, 혈세 낭비 등의 문제점을 모두 지적했습니다. 이전 3번의 감사에서 다 해명된 것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사실과 다릅니다. 이명박 정부 때 셀프 감사, 면제부 감사 논란이 있었고 그 이후에 2번의 감사에서도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이 정책의 핵심 당사자에 대한 아무런 감사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총체적인 검증과 책임 규명으로 2번 다시는 국책 사업을 하는 문구로 엉터리 혈세 낭비 사업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4대강 사업에 관련돼서
반드시 정책감사, 내시에 있는 정책감사가 추진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오로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 것은 대통령께서 어제 일자리 사업판을 직접 집무실에 설치하면서 일자리를 챙기기 시작했는데요. 일자리와 관련돼서 공공부 일자리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3가지 원칙을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해서 일자리를 나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최저임금 1만 원 2020년까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동일노동, 동일노동, 동일임금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이 3가지 근본 원칙을 갖고 이 일자리를 만들고 이 청년 실업 문제를 포함한 대한민국 실업 문제를 접근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난번에도 최고위원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선거 과정에서 여러 위원회에서 문건이 만들어지는데 이제 선거 본부는 해체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건으로 기사를 좀 써주시기보다는 반드시 우리 정책위원회에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까지 1만 원 우리가 최저임금 가는 것은 분명한 저희들의 정치적 목표이고 저희 공약입니다. 변함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